안녕하십니까. 채널 경남 대표 유영수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지사에 출마를 선언한 박완수 AB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박완수 AB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거창까지 오셔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창에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거창군청에 우리 공무원들과 한번 만나고 또 거창에 오늘 정월 대보름이기 때문에 달집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집 행사에서도 우리 거창 군민들을 만나보고 또 시간이 나면은 거창의 전통 시장을 돌면서 우리 상인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우리 거창 군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기분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도의 발전이나 거창군 발전에 대해서 기대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서민의 생계를 챙기는 일을 자치단체장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거창에 오셨으니까 거창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사가 된다면 서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행정을 펼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서부 경남 지역이 낙후됐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가져서 고용을 창출하고 다국적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고요. 거창을 비롯한 서북부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그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발전 계획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2등, 3등밖에 못하는 것이죠. 거창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어떤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비전을 만들어간다고 하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거창을 비롯한 서부 지역은 관광이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또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후보님의 주요 공약을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주요 공약. 거창은 제가 볼 때는 우선 접근성이 뛰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88 고속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도를 비롯해서 거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라든지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고, 두 번째는 거창은 저는 생각할 때 관광과 농업과 교육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공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거창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이 관광객 유치 또 관광 인프라 조성 이런 쪽으로 도와 군이 노력을 해서 이 지역에 큰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농업은 거창 사과가 유명합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고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소득이 높은 국민들은 중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에서 참 이렇게 시설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 과일을 아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또 유통 과정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주고도 그걸 사 먹겠다는 것이 중국의 고소득층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유통업체들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한국의 농업, 특히 거창의 농업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특화를 시켜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거창이 교육도시입니다. 고등학교가 7개나 있는 도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도시들 중에 인구가 아주 적으면서도 세계적으로 교육도시로 이름난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라든지 또 뉴헤이븐시라든지. 그래서 거창도 그런 도시들과 같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전문 도시, 교육도시로 이렇게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 것이 거창 발전의 하나의 비전이고, 그런 면에서 제가 그 부분의 공약을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창이 88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말에 지금 준공한다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고속도로 도로가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사로 당선되시면은 저 문제를 어떻게 빨리 공사를 좀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저는 그 88고속도로가 정말 고속도로인지 국도인지 저는 구분이 안. 지금 국도도 저 88고속도로보다 더 좋은 국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행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아이러니컬하고 진작 88고속도로를 정부나 도로공사에서 확장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공을 시켜야 되고 이 부분은 저는 그 지금 그 우리 새누리당 도지사 예비 후보로서 우리 박근혜 정부와 같이 마음을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우리 신성동 국회의원이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중앙정부에 또 도로공사에 국토부에 노력을 해서 이 88고속도로가 목표 연도에 반드시 완공되고 또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당선 후 진주 의료원을 복원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진주 의료원 문제가 지금 왜곡되고 우리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도지사께서 취임 2개월 만에 진주 의료원 폐쇄를 발표를 하셨는데 진주 의료원의 본질은 우리 서부 경남 도민들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서부 경남 도민들이 좀 큰 병이 걸리면 전부 도립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0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진주 도립의료원인데 진주 도립의료원의 지금 도가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도립의료원을 폐쇄해 놔놓고 적자 문제와 강성 노조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적자 문제와 강성 노조 문제는 수단의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역량을 발휘해서 적자가 생기면 적자를 줄여야 되고 강성 노조가 있으면 그걸 협파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코레일을 노조가 강성 노조가 있다고 해서 문을 닫지 않지 않습니까? 강성 노조를 개혁하는 것이고 의사가 병이 걸린 환자에게 환자가 병이 걸렸다고 해서 의사가 치료를 안 하고 환자의 목숨을 없애버리는 병이 걸렸으니까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이 정교조가 있다고 해서 학교 문을 닫습니까? 정교조를 그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진주 의료원이 노조 문제나 적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개선하는 것이 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개선하는 노력은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병이 걸렸으니까 죽으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또 진주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이 있는데 마산의료원은 똑같은 입장인데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번에 600억을 들여가지고 마산의료원 2배로 키웁니다. 그런데 서부 경남은 오히려 의료기관이 부족한데도 진주 의료 문을 닫아버리면 오히려 서부 경남 도민들이 항의를 해야 될 입장이죠. 마산 의료는 600억 똑같은 적자가 생기는데 600억을 들여가지고 늘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으로 도립의료원을 비롯해서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을 확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생기는 적자는 착한 적자를 했고 정부에서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폐쇄를 반대했고 국회에서도 반대한 것을 2달 만에 폐쇄했다. 그것도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강성 노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되면은 이 진주의료원을 단순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의 하동이나 남해에서 임산부가 생겨도 지금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변시체가 생겨도 진주의료원에 가서 해결하던 것을 지금 양산까지 가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 경남의 일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이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이 서부 경남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센터로 이 진주의료원을 저는 기능을 살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 노조 문제나 적자 문제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든지 챙경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도지사 임무인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문부터 닫았다. 이것은 우리 서부 경남 도민들의 공공의료 서비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오히려 의료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전 출생지는 어디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전부 궁금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도민들이, 거창 국민들이 그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그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이 6마지기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5남매를 키웠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 지론이 남자는 고등학교까지만 마치면 되고 딸은 중학교만 마치면 사회 나가서 앞가림 한다 해서 저희 형제간이 여행제는 중학교 나오고 저도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마산 원고를
졸업하고 자유무역 지역에서 근로자로 4년 이렇게 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서 대학교 3학년에 편입해서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20대 후반에 저는 경남도청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평생을 경남도에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뭐 남 앞에 나가서 듣기 좋고 입에 발리는 소리, 우선 뭐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일 같은 또 이루어낼 수 없는 진실되지 못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정말 진실되게 살아왔고 또 경남에서 많이 알고 경남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경남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경남을 발전시켜야 되는 열정이 저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남도지사가 되면 정말 우리 경남이 웅도로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산업화의 중심지였고 민주화의 중심지인 우리 경남이 현재의 우리 경남의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지금 도정이. 그래서 제가 도정을 맡으면 우리 경남을 바로 세우고 정말 발전을 위한 제 마지막 공직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서 그 왕따 경남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홍준표 지사를 겨냥한 말로 보이는데요. 홍준표 지사의 도정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한 말씀해 보시죠. 저는 홍준표 지사님이 이 능력을 뭐 갖고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맡을 분은 아니지 않느냐.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일머리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는 건데 뭐 홍 지사님은 이제 뭐 대권에 대한 욕심을 아직 부리지 않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권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경남도 발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것이 소홀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왕따 경남이라는 표현을 왜 썼나 하면은 진주 어려운 폐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대통령과도 이렇게 건유사항을 진주 어려운 폐쇄 과정에 수용하지 않았고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장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사항도 수용하지 않고 그걸 권한이 아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경남의 현안 문제들을 뭐 경남은행 문제 또 우리 밀양의 송전탑 문제 또 여러 가지 뭐 신항공 문제라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도지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경남 도정이 중앙정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은 정말 도지사 자리는 권한을 부리거나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겸손하게 도민에게 도민을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지사직을 저는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 전체를 놓고 하십시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거창 군민 여러분, 저는 평생 경남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경남의 뼈를 묻을 사람입니다. 저는 경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저는 우리 경남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에서 농정국장, 경제국장 됐고 군수도 거치고 시장도 거쳤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공직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저 모든 힘을 바칠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남이 또 보궐선거를 하는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정치적인 행보에 우리 경남도가 특정 정치인의 행보에 우리 도가 희생되고 도민이 손해를 봐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경남이 과거의 웅도로서의 그 기능을 되찾고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도지사가 꼼꼼히 도정도 챙기고 또 지역의 정치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도 따오고 또 지금 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국정 철학을 같이 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시민, 국민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